PC 조립 시 꼭 알아야 할 써멀 페이스트 정보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부터 시작하고 계속 시청하면 전문가도 잘 말하지 않는 써멀 페이스트 비밀 기술과 최적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써멀 페이스트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써멀 페이스트는 컴퓨터를 식혀주는 끈적한 물질입니다. 써멀 페이스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지만 CPU와 쿨러 사이에 발라주면 PC의 핵심 부품에서 열을 효과적으로 빼내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소리가 공기 중보다 물속에서 더 빨리 전달되는 거 아시죠? 열도 컴퓨터 내부에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CPU와 쿨러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기층만 있어도 그 공기는 열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기층을 써멀 페이스트로 대체하면 CPU에서 발생한 열이 프로세서에서 쿨러로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되어 CPU 온도를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써멀 페이스트는 CPU와 쿨러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어떻게 바를까요? PC를 처음 조립하는 분들께는 CPU 쿨러 설치 전 CPU 위에 완두콩 크기 점이나 X 모양으로 써멀 페이스트 바르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CPU 쿨러에 써멀 페이스트가 미리 발라져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미리 발라져 있다면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가지 패턴이 좋은 기준이 되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써멀 페이스트 패턴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점이나 X 모양으로 발라도 충분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써멀 페이스트를 바르는 게 걱정된다면 너무 많이 발라서 약간이 메인보드에 흘러넘치더라도 PC에 손상이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써멀 페이스트는 열 전달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전기 전도성은 매우 낮아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리퀴드 메탈 써멀 페이스트는 예외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처음 써멀 페이스트를 바르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써멀 페이스트를 많이 바르는 게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단 낫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감 향상을 위해 제가 설계한 써멀 페이스트 연습 도구를 써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적절한 써멀 페이스트 사용량을 시각적으로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도구들은 PC 조립 초보자에게 유용합니다. easterpaste.com에서 확인하세요. 써멀 페이스트를 바른 후 교체 주기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써멀 페이스트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CPU 쿨러를 CPU에서 분리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발라져 있던 써멀 페이스트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고 그냥 다시 눌러붙이려고 하면 공기방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방울은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써멀 페이스트 제조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써멀 페이스트를 다시 바를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써멀 페이스트가 그보다 훨씬 더 오래갑니다. 좀 더 숙련된 사용자분들을 위해 언제 써멀 페이스트를 다시 발라야 하는지 실제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2년에 한 번씩 써멀 페이스트를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CPU 쿨러를 분리한 다음 종이 타올로 남아있는 써멀 페이스트를 닦아내면 됩니다. 잘 닦이지 않는 잔여물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알코올은 컴퓨터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CPU와 쿨러가 모두 깨끗이 건조되면 써멀 페이스트를 완두콩 크기나 X자 패턴으로 바르고 쿨러를 다시 장착하세요. 이렇게 하면 써멀 페이스트를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다. 써멀 페이스트는 안전할까요? 저도 설치 중 손가락에 조금 묻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비누로 간단히 씻으면 되고 세탁 세제도 잘 지워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엔 평소처럼 지내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써멀 페이스트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절대 먹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누군가 써멀 페이스트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면 제가 실제로 해본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자, 써멀 페이스트 튜브를 다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PU에 써멀 페이스트를 다 바른 후에는 빈 튜브를 일반 쓰레기로 안전하게 버리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써멀 페이스트 튜브를 PC 세팅에 전시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써멀 페이스트를 언제 발랐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발라야 할 시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최소한 언제 발랐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평균적인 써멀 페이스트 튜브에 맞는 자석 홀스터도 디자인했습니다. PC에 붙여두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이제 고급 써멀 페이스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써멀 페이스트는 실제로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써멀 페이스트 안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써멀 페이스트는 베이스와 필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써멀 페이스트는 실리콘 베이스에 알루미늄, 구리 또는 은과 같은 열전도성 미세입자 필러를 혼합해서 만듭니다. 이 필러 입자들은 써멀 페이스트의 열전도 성능을 잘 나타냅니다. 이 물질들의 열전도율이 써멀 페이스트 성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와트 퍼 미터 켈빈은 열 전도율을 측정하는 단위이며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열 전도율은 써멀 페이스트를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써멀 페이스트를 어떻게 정확히 비교해야 할까요? 써멀 페이스트는 열 전도율, 열 저항, 비중, 점도,
작동 온도, 색상 등 다양한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PC 쿨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 전도율은 서멀 페이스트의 재료 특성으로 열이 페이스트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열 전달이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열 저항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된 서멀 페이스트의 양, 즉 두께에 따라 달라지며 열 전도율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열 저항 값이 낮을수록 페이스트 안에 열이 덜 갇히게 되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비중은 물에 대한 밀도 비율로 값이 높을수록 보통 성능과 내구성이 더 좋음을 의미합니다. 점도는 페이스트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며 CPU와 쿨러 사이의 미세한 공기 틈을 얼마나 잘 메울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 도포의 용이성에 영향을 줍니다. 점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페이스트가 쉽게 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작동 온도 범위는 꽤 자명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서멀 페이스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온도 범위를 의미하며 드라이 아이스나 액체 질소로 컴퓨터를 냉각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멀 페이스트가 극저온에서도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특성인 색상입니다. 서멀 페이스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이 열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스터는 완전히 검은색이고 제가 본 것 중에는 파란색이나 심지어 분홍색 서멀 페이스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적 선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서멀 페이스트가 CPU와 쿨러 사이에 눌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멀 페이스트를 비교하거나 구매할 때는 열 전도율이 높고 열 저항이 낮으며 점도가 중간 정도인 제품을 고려하세요. 이런 기본 특성만 비교하면 이 서멀 페이스트가 CPU에 바르기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금속 서멀 페이스트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위험한 단점이 있습니다. 즉, PC가 켜져 있을 때 이 페이스트 한 방울이라도 메인보드에 떨어지면 단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런 액체 금속 서멀 페이스트는 일반적인 PC의 CPU 위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액체 금속 서멀 페이스트는 CPU 내부 IHS 아래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곳은 페이스트가 외부로 새거나 다른 부품에 흐를 위험이 없습니다. 액체 금속 서멀 페이스트는 좀 더 고급자용이므로 PC를 처음 조립하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실리콘이나 세라믹 타입을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서멀 페이스트 성능 비디오 영상을 보면 이런 특성이 실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CPU 내부 얘기 나온 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서멀 페이스트 업계 비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PC에서 서멀 페이스트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전에 완두콩 크기 점이나 X 패턴을 추천드렸지만 이 방식들이 반드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서멀 페이스트 도포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멀 페이스트로 냉각 성능을 정말로 최적화하려면 다시 한번 CPU의 IHS, 즉 통합 히트싱크 아래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CPU 다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가 프로세서 내부에서 대부분의 열을 발생시키는데 모든 전기가 이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IHS 표면에서는 특히 이 CPU 다이 바로 위에 서멀 페이스트가 잘 도포되어 있어야 최대한의 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서멀 페이스트 도포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낼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멀 페이스트를 너무 많이 바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최대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한다면 이 말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서멀 페이스트를 두껍게 바를수록 열이 통과해야 하는 재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열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된 환경에서는 CPU와 쿨러 사이의 미세한 공기층을 완전히 메울 만큼만 서멀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 이상은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PU 쿨러를 장착할 때 눌러주는 압력 때문에 대부분의 서멀 페이스트가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족하게 바르는 것보다는 약간 더 많이 바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CPU 쿨러를 장착하기 전에 서멀 페이스트를 주걱이나 손가락 보호대로 미리 펴발라야 하나요? 사실 99%의 경우 N은 CPU 쿨러를 장착하기 전에 서멀 페이스트를 펴 바르는 것도 전혀 문제없고 서멀 페이스트 도포 방식 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이 방식은 독특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리 펴 바르는 방식은 CPU와 쿨러 사이의 틈을 완전히 채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CPU IHS는 항상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안쪽으로 휘어 오목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멀 페이스트를 IHS 전체에 고르게 펴바른다고 해도 그 오목한 부분에는 미세하게라도 공기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층은 당연히 쿨링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서멀 페이스트를 한 덩어리 올려놓고 CPU 쿨러 압력으로 퍼지게 하면
페이스트가 오목한 부분까지 잘 흘러들어가 이런 문제를 완전히 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손가락 보호대를 착용해 써멀 페이스트를 바를 때 외부 이물질이 더 쉽게 섞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이 CPU와 히트싱크 사이에 틈을 만들 수 있으며 손가락의 기름도 써멀 페이스트보다 열 전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CPU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사실 매우 미미하며 먼지 많고 기름진 손가락으로 써멀 페이스트를 펴발라도 컴퓨터는 대체로 문제없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써멀 페이스트를 어떻게 바르든 PC 내부 써멀 페이스트를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준은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써멀 페이스트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비밀은 CPU가 과열되지 않는 한 써멀 페이스트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써멀 페이스트 제도포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CPU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해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하드웨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MSI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CPU가 가장 극한의 상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C를 게임용으로 쓴다면 게임 중 CPU 온도와 클럭 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같은 종류의 게임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플레이할 때 CPU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발견한다면 써멀 페이스트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CPU가 스로틀링되어 클럭 속도가 떨어진다면 냉각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써멀 페이스트를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CPU 쿨러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만약 이런 문제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PC를 사용하다면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써멀 페이스트가 잘 작동하니 교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약 급하게 써멀 페이스트를 다시 발라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 써멀 페이스트가 없다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써멀 페이스트 대체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주제일 것 같네요.